공감이 가는 것도 있었고 아닌 부분도 있긴 했는데 사실 이제 아이 컨택 같은 경우는 저는 20대에는 이렇게 똑바로 쳐다봤어요. 근데 그 인턴 때 교육을 받았는데 좋은 아이 컨택은 이렇게 말을 하면 계속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인중 쪽을 이렇게 보면 상대방이 좀 편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중을 이렇게 또 보면 웃기겠지만 그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너무 입술 본다고도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컨택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쪽을 보면은 조금 그 사람이 좀 편안하게 느낀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저는 습관을 좀 고쳤어요. 제가 아이 컨택하는 습관을. 인중을 봐요? 아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어른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아니지. 맞아. 거기서 그래서 눈을 부릅더니 그러니까 눈을 못 맞추고. 눈 깔아. 네. 사실 내가 위협감이 좀 있을 수도 있죠. 약간 뭐 권위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그거 좀 내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인턴 생활 옛날에 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럼 상대가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봤다가 안 맞아요. 봤다 안 봤다 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옛날에 제가 상담할 때 똑바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네. 그러니까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슈퍼바이저가 상담하는 걸 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네. 내담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담자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을 뚫어지려 쳐다보냐고. 그러니까 이게 네. 불편함을 줄 수도 아니 근데 있더라고. 이게 눈빛도 눈빛. 그 중요해요. 쳐다봐도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맑게 쳐다보는 눈빛이 있고 이게 좀 약간 좀 뚫어지게 진짜 레이저 나오는. 경계하면서 쳐다볼 수도 있고. 그게 참 애매해요. 상담 장면에서 어떤 눈빛으로 쳐다봐야 되냐. 뭐 약간 좀 근데 너무 미소 지어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뭐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인상 쓰기도 상담하고 그렇고. 동정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렇죠. 위로하고 이런 거 좀 네. 그렇게 어렵다. 직접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본 거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면 이제 어색해지는 거죠.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저는 되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랑 얘기 많이 나누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소장님을 이렇게 지긋하게 쳐다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하여튼 아이 컨택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뭐 뭔가를 시사하는 것이 많이 있는 거로 많은 되어 정보를 있습니다.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눈 속에 뭐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눈을 보면은 참 이렇게 저는 그 눈이 맑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눈이 약간 좀 이렇게 빛난다고 해야 되나? 초롱초롱초롱. 요즘 뭐 렌즈 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좀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내 마음도 진정성이 좀 전달되는 것 같고. 이건 좀 번외긴 한데요. 진짜 좀 번외인데 똑똑한 사람들 눈에서 빛이 나는 경우를 저는 좀 많이 봤거든요. 느끼셨겠네요, 나한테. 엄마 깜짝이야. 웜해. 근데 그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소장님? 이거 좀 우매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생각할 때 초롱초롱. 만화에서도 이렇게 팅 이렇게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전 그걸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치게 해서 앞 사람이 집중을 해가지고 눈 알이 안구가 이렇게 핑 이렇게 빛나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한 번, 대학교 때도 한 번. 아, 이거 영상 이따 편집할 때 이거 핑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약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그 집중력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그거 모르죠. 아니 근데 저는 그 눈이 초롱초롱한 걸 저도 느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사람들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그때 기분이 좋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눈이 초롱초롱.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잖아요. 눈에 총기가 있다고. 그래서 근데 그 총이 그 총이 아니겠지만. 네. 근데 지금 10가지 뭐 말씀하신 거 보면 네. 뭐 다 두루두루 다 섞여 있는데 다 메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근데 네? 저 같은 일반인이 보면 맞아 이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걸 찾으니까 나한테서 그러니까 맞아가 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써놓으면 되게. 아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해하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자존감하고 이게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의 차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죠. 자존심. 예. 자존심 잘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 자존심이 세다. 예. 그러니까 자존감은 제가 생각할 때 느끼냐 못 느끼냐의 차이고 자기 존중하는 그거는 항상 있다고 어떤 의미에서 보이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자존감이 약해진 것이고 자존심은 타인. 예. 자존심은 약간 좀 타인의 평가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자존감은 자기가 자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자존심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좀 구분하시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자신도 없고 왜 이렇게 의기소침한가 할 때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나 평가냐 이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죠. 이게 이제 자존감의 약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존감이 약하다는 거는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못났고 나는 돈도 못 벌고 이렇게 내가 보는 나 존중감이 이제 낮은 건데 내가 나 자체를 존중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난 이것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그 열등하다.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는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뭐 무시했다거나 뭐 자존심이 상하는 내가 어떤 대우나 뭐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 뭐 비교할 때나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못 받았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이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다면 그거를 이제 정확히 진단을 스스로 하면 솔루션도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은 나에 대한 내가 나를 존중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나의 평가네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하는 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일 필요가 있어요. 왜 근본적인 거니까 이건 근본적인 거고 어떤 구체적인 뭐 내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본질적인 나라는 존재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자존심은 이제 다른 것이고 근데 이 자존감에 대한 것이 형성될 때 많이 작용하는 것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냐 이런 거 중요하긴 하죠. 결국은 남의 평가죠. 그것도 부모가 야, 너 왜 맨날 이것도 못하냐 등등등등 너는 왜 이러냐 부정적인 그런 거를 알게 모르게 많이 심어줬다면 자기도 그렇게 받겠죠. 자기가 자기에 대한 생각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받아들일 거라. 나는 왜 이런 것도 못할까? 응? 그런 네가 그렇게 하니까 누가 널 좋아하겠냐? 그럼 역시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존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부모가 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부모님들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